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과 신정호입니다. 세상을 바꾼 천재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린 시절 자신만의 가상세계를 창조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가상세계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는 창작소였는데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간의 역할을 요즘은 게임이 하고 있답니다. 게임의 긍정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는 게이미피케이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이미피케이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게임을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어떤 게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 이해한다. 학습을 하는 행위가 사실은 일종의 게임이거든요. 놀이 규칙이 단순해야 놀이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과 학습은 늘 즐거워야 된다. 코로나19 이후에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이제 집에서 TV에 연결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스포츠 게임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실내 게임을 추천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 그 기사 봤어요. 그 보셨어요? WHO 그 총장이 예. 그 SNS에다가 그 Together at Home이라는 걸 이렇게 태그를 걸어가지고 우리는 집에서 함께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권장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김상균 교수님. 네.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나요? 그렇죠.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 퓨처소스 컨설팅의 발표에 따르면은 50세 이상의 게이머, 우리가 흔히 그레이 게이머라고 부르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50세 이상이요? 50세 이상. 내가 해야 되네. 네. 게임 빨리 하셔야 됩니다. 통계를 맞추시려면. 네. 예, 그리고 또 야외 활동 아무래도 못하고 야외 스포츠 운집돼 있는 경기장에 많이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는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게임을 즐기고 또 게임을 플레이하는 뿐만 아니라 게임을 이제 관전하는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호자님들 인식 변화 말씀드려 볼게요. 게임 리터러시 강의를 하면서 강의에 참석해 주신 보호자님들의 설문을 받고 그 분석하는 의뢰를 받아서 사실 일을 받았을 때는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부모, 보호자와 아이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 게임하는 시간도 너무 늘어나고 정말 큰일 났다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의외로 게임의 기본 인식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이 더 긍정적으로 변하셔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항목들, 게임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다. 아이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 이해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나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나 그런 기능을 잘 아시게 돼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받는 영향이 더 크니까 사실 이렇게 게임 리터러시에 관련된 우리 종사자 여러분들은 이게 게임에 대한 인식이 확 좋아졌다라고 곡해할 게 아니라 네, 이런 상황 변화로 인한 인식 변화가 WHO의 발표도 있었고 영향을 줬으니까 더 이럴 때 보호자님들을 대상으로 한 리터러시 강의가 활발하게 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이 프로 하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사실 전 처음 들었어요. 좀 낯설기도 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에서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부터 이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연구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진 않죠? 네. 그 용어 자체를 쓰기 시작한 건 불과 이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거밖에 안 됐구나. 근데 그 용어가 있기 전부터 사실 쓰이긴 했었어요. 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보게 되면 승경도라고 하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승경도. 알죠. 제가 그건 제 전공가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당연히 조선시대 그 직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익히는 건데 보드게임이잖아요. 그게. 그러네. 그걸 생으로 외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못 외워요. 그거. 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해서 게임을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게임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 초에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공군 조종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탑건들하고 AI 업체에서 만든 그 AI하고 붙였어요. 도그 파이팅을 게임 안에서 붙였는데 AI가 5대 0으로 이겼어요. 그 파일럿들을 다 이긴 거죠. 무슨 AI는 계속 이렇게 이겨. 네.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국내의 한 게임 플레이어가 한성우라고 하는 게임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 친구는 조종사 아니에요.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매니아거든요. 그 친구가 그 탑건들을 5대 0으로 이긴 AI를 상대로 3대 2로 이겨버렸어요. 일단은 다행이다. 그러니까 AI를 이겨버렸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긴 거거든요. 그런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게임 환경이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많이 대처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거는 아주 유리한 거죠. 요즘 그 기업에서도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직원 교육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을 도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예가 있나요? 차량을 불러서 쓰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기사분하고 차량 모시는 서비스를 보게 되면 그런 기업들은 기사분들이 굉장히 이직률이 높아요. 빨리빨리 직업을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 들어온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근데 그런 분들 매번 강당에 모여가지고 고객응대 기술을 뭐 교육하거나 어플리케이션 쓰는 거 가르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기업도 그렇고 외국 기업도 그렇고 그런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앱을 게임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객이 내 차를 부르는 상황이 게임처럼 떠요. 실제 모습처럼? 실제 모습처럼. 그래서 응대를 잘하게 되면 이제 이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점수를 넘어서면 너는 우리 기업의 드라이버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커피 회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뭐 커피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리스타. 그런 교육들도 VR 장비를 가지고서 그 복잡한 그 많잖아요. 도구도 전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거랑 이제 그 커피 원료들 같은 거 잘못 만들면 또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그렇죠. 네, 맛이 또 균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조합을 해보는 것도 VR을 뒤집어 쓰고서 교육받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기존 학교의 모습이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이게 너무 한계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이게? 사실 이제 기존 수업을 게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의 관점에서 게임의 보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궁금하네요. 미션입니다. 미션. 뭘 해야 될지. 게임에 들어가면 이제 미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A 경로로 가라, B 경로로 가서 뭘 만들어라. 그렇죠. 시키는 게 있는데 게임은 미션이 기본적으로 선택형이에요.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의 미션은 너 이 과목 다 들어야 돼. 시험 2번 다 봐야 돼. 과제 2개 다 해야 돼. 선택할 수가 없고 모든 걸 다 넘어가야지만 흔히 뭐 좋은 등급이나 성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션부터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이렇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 미션을 잘하면 게임에서는 피드백을 줘요. 하다못해 격투기 게임을 하면 주먹이 탁탁 들어가면 불꽃도 튀고 에너지가 올라가고. 근데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은 학생 상대하다 보면 피드백을 못 하죠. 20명, 30명 되는데 어떻게 1인당 하나씩 놓고서 너 이거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슬픈 지점이 이제 세 번째, 리워드인데 교육에서의 리워드가 뭐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학생들은 취업. 4년 오는 공부의 취업이고 중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러니까 리워드가 6년 후, 10년 후 너무 뒤에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인내심은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우리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요, 인내심이. 근데 게임은 그걸 알기 때문에 리워드를 조그만 걸 자꾸 주죠. 너 오늘 게임 잘했으니까 이거 아이템 하나 가져가. 내일 하면 레벨도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게 알려주거든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제가 초라해지죠? 실제 이런 요소들이 교육의 그러니까. 접목이 되면 되게 교육 활동도 재미있어지고 네. 학생들에게 도전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게임은 또 리셋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 네네. 이게 도움이 되네. 실제 그 게이미피케이션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선생님들이 게임도 개발하고 개발된 게임도 활용하고 이러고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그 교사들이 모두 하는 고민이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집중하거나 이렇게 관심이나 이런 게 흥미를 잃는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이걸 게임을 가장 많이 하고 그걸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게임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게임을 수업에 접목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게임들을 저희가 찾아본 것들은 이제 너무 또 고사양이면 학교 컴퓨터실에서 하기가 힘들고 이 게임이 처음부터 이런 학습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그런 게임들을 찾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방과 후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틈틈이 모여가지고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협업을 해서 게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선생님 직접 만드신 게임도 있어요? 예, 저희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그 5학년 2학기에 그 역사 단원을 배우고 역사요? 네, 역사. 귀가 쫑긋해지네. 아니, 승용대 빡 줬는데 바로바로 이해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역사가 이제 시작돼서 네. 저희 이제 그 교육과정대로 그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배경이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2015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그 청동기 그 단군 신화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청동기까지 게임을 제작해 놨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어떻게 교육에 접목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서 교육 프로그램 설계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지 김상규 교수님 혹시 좋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게임 만든다고 하면 뭔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교실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형태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이나 보드게임 형태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은 주로 격투기, 총싸움, 이기고 지고 이런 게 너무 강한데 사실은 따뜻한 게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게임이요? 예. 우리가 흔히 뭐 모노폴리 같은 게임들 있잖아요. 부동산 해가지고 이렇게 돈 임대료 받아가지고 남 파산시키는 게임. 규칙을 조금만 틀면 굉장히 따뜻한 게임이 돼요. 뭐냐면 임대료를 내가 받아서 얘를 파산시키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아서 모아요. 모아서 파산할 것 같은 친구를 도와주는 게임. 이게 실제 미국에서도 쓰이고 있는 규칙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 같은 도구를 가지고도 따뜻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으로 많이 접했던 게임의 원형은 뭔가 이기고 승리하고 죽이는 방식이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말고 따뜻하고 도와주고 남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게임의 규칙을 많이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초기 단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교육 기능성 게임의 개발 프로젝트 초기에 자문회의에 초청 받아서 가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먼저 우선시되고 여기에 접목시킬 방법으로서 어떤 기술이 적합할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고 기술을 먼저 가져와서 접목을 하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내용이 먼저 우선시되고 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의 기술 개발력을 가진 게임 강국입니다. 유저 역시 테스트베드가 강하고 그러면 교육용 게임,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자 한다면 그 게임을 만들 개발자들은 제일 잘 만들 숙련된 기술자들은 다 회사에 있고요. 그럼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학교에 계세요. 두 분의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의 개발사들의 최고의 개발진들과 또 현직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이해도가 높은 선생님들 더하기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는지를 아는 현지 선생님들의 콜라보가 이루어져서 교육용 게임이나 교육용 콘텐츠가 나온다면 아마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다. 김진규 선생님이 실제 역사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수업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우리나라의 뿌리를 알아가는 역사.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부터 사회 교과목으로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그 배워보면서 그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이제 생활을 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문명의 시작인 구석기, 신석기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시초인 고조선 건국설화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부합니다. 저희가 전통적이에요. 변화 없어요, 지금요. 네. 근데 이거 생긴 모양에 따라서 무슨 형 동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지. 이걸 민무늬 토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고조선 때는 요 무늬를 사용했는데 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하지만 낯선 유물들의 생김새와 이름을 외우는 건 어려운 일인데요. 다양하니까 외우기가 어려워요. 역사 공부할 때는 그렇게 흥미가 있지도 않고 지루하기만 하고 그래요. 이렇게 암기식으로 외우기만 하다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외우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수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컴퓨터실을 찾았습니다. 현란한 손가락 움직임에 집중한 눈까지 마치 PC방이라도 온 듯 무언가에 푹 빠졌는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건 게임 아닌가요? 복숭아를 획득했다. 그거 삼촌한테 이제 갖다 주면 돼. 내가 바로 지금 수업 시간인데 게임해도 돼요? 이거 게임 아니고 공부하는 거예요. 증평초 학생들이 하는 것은 역사 수업에서 배웠던 청동기 시대의 내용을 복습하는 교육용 컴퓨터 게임인데요. 게임 속 퀘스트를 해결하려면 유물의 이름은 물론 사용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아니야, 그거 만들어야 돼. 돌이어서 가야 되잖아. 아, 맞다. 부싯돌 이런 거 만들어야 돼.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건국 신화 속 환웅에게 필요한 비파형 동검은 어떤 유물일까요? 게임 속 캐릭터가 되니 진짜 역사 속에 들어간 듯 한층 더 몰입하게 되는데요. 청동방울도 본 적 있느냐? 띵. 평소에는 유물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외우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게임에서 접하니까 재밌어서 외우기 쉬워요. 저런이 내 강의를 듣냐고. 앞으로 이제 게임케이션을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학생들이 이제 그 시대를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으로 해서 게임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뭔가 이제 연관지어서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나면 어려웠던 역사가 새롭게 보입니다. 제사장이었던 그 환웅이 필요했던 유물이 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청동방울이랑 청동거울. 게임을 한번 해본 거야. 해보니까 이제 기억이 남는 거죠. 편지를 어디다가 숨겼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민문이 독이요. 네, 맞아요. 낯설어서 외우기 힘들었던 유물도 게임 스토리와 함께 기억하니 한층 쉬운데요. 시대별 유물의 이름과 용도도 학습지에 척척 기록해 나갑니다. 또 그 시대의 일상을 상상해 볼 수도 있죠. 청동기 시대 고조선에 살았다면 아침에는 곡식을 캐러 갔을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마트가 없어서 곡식들을 쉽게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점심에는 민문이 토기 안에 곡식들을 넣어 배가 고프지 않게 할 것입니다. 게임 그냥 자기가 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볼 수 있고 미션도 깨니까 그것도 흥미가 생기고 공부하기 더 좋았어요. 게임을 하면서 어떤 물건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알려줘서 배우기 쉬웠던 것 같아요. 제일 좀 지루한 가학이나 국어를 이렇게 직접 플레이하면서 게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역사를 공부할 때 이게 대상화가 되는데 저렇게 게임을 통해서 하니까 직접 경험을 한번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사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 역사 교육의 게임이 굉장히 효과가 높다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교육용 게임. 역사를 담은 특별한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한 사람은 전문 게임 회사가 아닌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이제 배경음악으로 썼어요, 이걸. 그래서 이 음악은 어때요? 네.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선 배경음악부터 각종 아이콘, 대사, 맵까지 수많은 작업이 필요한데요. 선생님들이 각자의 재능을 모았습니다. 웹 제작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음향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그래픽 담당했습니다. 증평초와 인근 지역 선생님 10여 명이 의기투합했는데요. 자료 조사부터 게임 개발 작업까지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처음에 한 맵 하나 만들어서 이제 공지방에 올리고 선생님들이 돌려보면서 뭐 여기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맵 제작하러 또 밤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한 만큼 아이들의 호응도 좋았는데요. 청동기 게임 다들 이제 해보셨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고 나서 우리가 피드백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활조법 이런 것도 한번 게임에서 녹여본다든지 이제 삼국시대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을 잘 몰랐던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더해 게임을 더 재미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게임을 막 하면서 다닐 때는 제가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정말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교육적 효과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사로잡은 게이미피케이션 수업. 미래의 교실을 이끌 교육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